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왔지만은 결국 결과는 나와버렸고, 앞으로 이제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바라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지, 수급적으로 굉장히 또 기회가 되는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도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가 하방 압력에 대한 영향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하게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겁니다. 국가대표 AI 선발전에 당연히 우승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GPU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적 자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가의 표준 모델 이런 것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결국에 결과는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 입장에서도 패자부활전 검토도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목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심상치 않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 판단하시는데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 벤자민은 생각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로 보면 안 됩니다. 주간 단위로도 한번 볼까요? 12월 22일부터 해가지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4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월간 단위로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이전까지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요, 작년 11월 달까지 계속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뜨문뜨문 있었지만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들을 누가 다 받아주었느냐라고 보면 개인 물량들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계속 팔아놓은 물량들이 꽤나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달이 1월 달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3,740억 정도가 순매수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달 들어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은 나갔지만은 그래도 1월달로 보면은 지금 아직도 순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던 수급의 공백을 지금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채워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냐, 다시 말하면은 펀드 자금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 두 가지만 제가 꼽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네이버의 주가 흐름, 한 3년 동안 박스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3년간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 28만원, 여기가 가장 커다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를 뚫게 되면은 다음 저항선인 35만원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년간 만들어진 박스권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돌파하려는 시도가 작년 5월부터도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이 거래량 자체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의 그 거래량 평균보다도 몇 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돈이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과가 이거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두나무 합병 이슈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거 가시화 되었을 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 두나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니터링 잘 해나가시다가 이거 맞추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35만원대 저항대 이거 40%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전고점까지, 그리고 전고점 이후까지도 그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26년도 1분기 때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좀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실적 밸류에이션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목표가로 잡는 수준이 33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많게는 38만 원까지도 잡습니다. NH에서 오늘 날짜 1월 15일 날짜로 목표 주가 38만 원까지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목표가를 좀 많이 상향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에 두나무 합병에 대한 모멘텀의 이슈까지는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결국에 잘 대응만 한다라고 하면은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나무 합병에 대한 이슈 모멘텀, 이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핵심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네이버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재료, 첫 번째, AI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익화. AI 아무리 발전하면 뭐예요? 채팅으로만 활용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AI 에이전트 영역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들, 이런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돈벌이와 연관시킬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전에 단순한 기술 과시를 했었다라고 보면 실제 실적에 기여하는 AI 서비스들이 출시 중이다. 그 중에서 제가 꼽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N이라고 해서 쇼핑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26년도 상반기 예정이고요. 1분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의 쿠팡 이슈 때문에, 정보 유출 이슈 때문에 네이버 쇼핑으로 사람들이 더 넘어온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해요. 지금 있는 시장에서 나눠먹게 하는 시장 파이에서 조금 더 가져왔을 뿐인 거지,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구매를 확 끌어당겨 가지고 좀 더 매출이 좀 점프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게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로컬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커머스 로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쇼핑 전용 AI 비서가 출시될 예정이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네이버 쇼핑 이걸로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도 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더 편해진다, 그리고 나에게 맞춤을 잘 해준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소비에 대한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에 대한 전환율을 높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건 써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의 반응을 그리고 결과치를 보면서 대응해야 될 영역인데, 앞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5월 달에 주주총회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합병 무산 우려가 잠깐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공정위 승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될 거야 아니면 될 거야, 이 두 가지 양자택일로 초반부터 결정 짓고 끝까지 간다, 이런 거보다는요, 상황을 자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합병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결합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전 세계 시장에서 네이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두나무가 될 가능성, 이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긴 내용이고 좀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차근차근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면,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 쓰시잖아요. 네이버 페이 쓸 때 거기에 카드 연동되잖아요. 그게 코인으로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단순 플랫폼을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금융 거점으로 주가를 재평가해 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 돈을 진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나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업비트 가지고 있는 곳. 여기는 그냥
매출 자체가 그냥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순이익으로 잡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이익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대한 시너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이 네이버가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데이터들을 많이 관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또 주주총회가 끝나봐야 되고 법안 통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우선은 예정되어 있는 거는 올해 5월 22일이다. 이 이후에 정말로 계속 소식들 나오면서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일들 그리고 급락하는 일들 벌어질 가능성, 이 변동성 염두에 두고 저희는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실제로 저 벤자민과 그리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고객들과 그리고 소비자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커다란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ETF 상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코덱스 코리아 소버린 AI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 구성을 보니까요. 네이버가 20%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한 19% 정도 됩니다. 리밸런싱을 아직 하기 전이어가지고 주가의 비중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네이버 비중이 제일 높네. SK하이닉스, LG CNS, 한미반도체,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섞여 있는데 이 ETF 상품 하나 만들었다고가 아니라 ETF 상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끌어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편입시켜 가지고 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삼성자산운용은 이걸 또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서 연금자산이나 그리고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이 돈을 끌어와서 일로 또 운용자산을 키워야 되고 지금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일로 돈 자꾸 모이면은 네이버 주식 계속 사야 되겠네. 그리고 패시브 자산 계속 들어오겠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선두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성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작년 2월에 매수했을 때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업으로 이 분산 투자를 했었던 것 뿐인 거고요. 이번에 투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벤자민이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꼭 매수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갔던 거 이런 종목들을 저는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런 근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를 활용하는데 너무나 좋은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도 제가 신규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분할 매수 염두에 두시고 먼저 담아야 할 주식과 주식형 ETF 여기에 네이버가 꼭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LG화학, 네이버, HVM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를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정리를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로 에너지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ETF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HVM 같은 경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가지고요. 이 종목도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HVM을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이 되겠죠. 제가 네이버 하는데 HVM을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단순히 주가가 제가 추천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이 종목이 7월 4일날 매수 의견 드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갔어요. 제가 기대하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12월 달부터 터지기 시작하더니 저희 평균 단가가 28,000원대였었는데 오늘 뭐 9만원까지 터치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믿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좀 뚝심 있게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리고 변수들을 관찰하고 중간에 아니다 싶은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도 하고 엑시트를 할 때는 엑시트
또 하고. 자, 그럼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느냐?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여러분들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이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네이버 플랫폼에서 이렇게 AI 브리핑으로도 제 소개를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 안에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쓰는 이유가요,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다 승인해주지도 않습니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휘발성 없이 주요 내용들만 이전 내역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9월 달부터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은 병용해서 같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 의견 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어떤 내용들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거를 활용해서요, 투명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알림 오는 것보다 똑같이 알림이 오지만은 시인성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글자 보는 거나 그래프 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갔던 종목들,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히스토리들이 지금 이게 바로 제 성적표입니다. 지금까지예요. 지금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매수 의견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손절 나갈 땐 손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수익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었습니다. 고난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이벤트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거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월 3일날 관세 폭탄 회피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거 7월 달에 수익 보고 나오고, 이제 들어가는 것은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의 이슈, 이거 결과가 나오는 거 선반영 아직 안 됐다. 증권가에서도 이거 밸류에이션에 못 넣습니다. 추정이 불가하거든요. 이거 목표가 수정 엄청나게 많이 바뀔걸요? 리레이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바탕으로 제가 히스토리화 한 거니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투명하게 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든 내용들이 박제되어서 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알림도 휴대폰으로 봤을 때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여러분들께 알림이 온다.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지? 얘기하는 거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지사항에도 소개글은 써놨지만은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제도권 금융기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들 다 보유하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제도권 금융기관 증권사하고요, 자문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하고 독립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소통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업데이트 해드리고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시면 그냥 끝입니다. 나는 텔레그램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라고 하시면 똑같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내용을 똑같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올려드립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완전히 비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